제6강 자금일보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일보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서미프 함수의 복습, 그리고 결제란 만들기, 그리고 수식이 들어있는 곳을 재활용할 때 복사 붙여넣기 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부분에 그 해야 될 것을 놔두고 붙여넣기 해놓은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보고 작성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제 파일을 그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을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그 예제 파일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학습하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처음부터 문서 만들기를 해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만, 그 함수 등 이런 기능적인 부분만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의 필요한 문서 만드실 때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문서들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런 경우에는 이런 팁을 사용한다던가 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다양하게 엑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시고 뒤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일보는 그 보고일자를 보시면 매일 그 작성을 해서 그 보고를 드리는 문서예요. 즉, 그 오늘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작성하고, 이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현금으로는 얼마가 있었는데 입금이 얼마가 들어왔는가, 물론 이때 현금이 합산이 되어야 되겠죠. 네, 출금은 얼마가 되었는가, 이런 기억이 이제 집계가 되어야 됩니다. 엑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다 그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몇 개 안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많아질 때는 그 잘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그 집계가 자동으로 되도록, 아래쪽에 작성을 하면 집계가 자동으로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이제까지는 모든 열과 행이 개수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개수가 같았는데, 이 부분은 그 비고란, 여기는 하나의 그 칸으로 되어 있다면 두 개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뭐 위부터 만들다가 필요한 부분에 그 칸 나누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엑셀은 칸 나누기, 즉 셀을 나누는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이 하나의 칸은 그 셀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A1번이라는 셀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이 셀 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칸들이 셀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엑셀은 나누기를 지원하지 않고 합치기, 즉 병합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냐, 가장 긴 곳부터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장 개수가 많은 곳부터 만들어 주고 위쪽과 아래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금명, 과목, 입금 비고, 자금명, 과목, 출금 비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 자금명, 과목, 입금 비고만 만들고 복사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만든다라고 하면 막 위부터 세세요. 몇 칸을 놔두고 몇 번째부터 만들어야 될 것이냐 세지 마시고 대충
하나 잡아서 만든 다음에 부족하면 삽입하시면 되고요. 남으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번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키 누르시고 자금명, 과목, 입금, 비고. 자, 저희가 작성하는 이 라인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넓혀줘야 되겠죠. 일단 먼저 넓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A와 1번 사이에 이 세모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행 높이를 넓힐 건데 그 뭐 1번의 그 아래쪽이라던가 뭐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10번의 아래쪽이라던가 그 경계선 잡으셔서 다음 칸에 반절 정도가 되도록 내려주시고 손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하고 싶다 그럼 더 넓게 하시고 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그러면 더 적게 하셔도 되고 정말 데이터가 뭐 만 건 이렇게 들어가는 시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넓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굳이 넓힐 필요가 없죠.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그냥 한 장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 대체적으로 이렇게 넓혀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줄여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자금명, 과목, 입금, 비고가 왼쪽으로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죠. 저희가 정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값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되어져 있는데 요거 전체 정렬, 가운데 정렬, 전체를 가운데 정렬 눌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왼쪽 정렬, 필요한 부분에 숫자로 쉼표 스타일 적용 등을 하겠습니다. 너비는 저희가 글씨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넓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추후 넓혀주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금명부터 비고까지 복사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 그리고 원하는 위치 20번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실 때 첫 번째 붙여넣기는 모든 것을 다 붙여넣기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금명이라는 글자, 만약에 테두리가 있다면 테두리, 색이 입혀져 있다면 색, 굵게 이런 것들을 다 붙여넣기 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1, 2, 3 써져 있는 이 아이콘은 값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는 내용만 붙여넣기 하겠다라는 뜻이고 값으로 붙여넣기 때문에 수식이 들어있어도 그 수식은 신경 쓰지 않고 결과값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fx는 수식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렬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행렬. 네. 그 다음에는 서식만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는 연결하여 붙여넣기 하겠다. 연결한다면 그 왼쪽에 글씨가 바뀌면 너도 자동으로 바뀌어 라는 뜻이 되겠죠. 저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컨트롤 V 하시면 첫 번째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여기 입금만 출금으로 엔터. 네, 바로 클릭하셔서 바로 쓰시면 돼요. 더블 클릭 이거 하면 입금 뭐에서 입자를 지우고 출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출금 쓰고 엔터. 자, 아래쪽에 이 부분 빠르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 이 문서는 이 서미프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현금에 띄어쓰기가 되어져 있죠. 현금에 이게 띄어쓰기가 되어져 있으면 되게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 지금 여러분 저 현금에 몇 개가 띄어쓰기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나는 몇 개를 띌 것인가? 만약에 현 띄고 금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대를 띌 것인가? 아니면 세 번을 뗄 것인가?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집계를 할 때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집계가 필요한 문서는 대체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예금 엔터, 현금 엔터, 보만 쓰면 되겠죠. 보 쓰고 엔터, 다들 편 쓰고 엔터. 이렇게 제품 판매 엔터, 이자 수익. 이거 오타가 안 나야 되는데. 저는 쳤는데 너무 살살 눌러서. 제품 판매 변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77만원 요거는 쉼표는 하시지 마시고 770000 엔터 845600 이렇게 1287500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리듬이 중요하다고 했죠. 피고는 이거는 이제 뭐 추가적인 카드 톡인가요? 잘 안 보입니다. 추가적인 그 내용을 적어 주시는데 이 주식회사는 가로주 가로 닫기라면 작아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파일의 옵션에 가면 이 그 바뀌는 그 자동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자동 완성이 아닌가? 네, 등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시면 파일의 옵션 어디였지? 언어 교정? 네, 언어 교정이구나. 언어 교정에 보면 자동 고침이네요. 자동 고침 옵션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자, 이 주를 쓰면 이렇게 바뀌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KS 쓰면 이렇게 바뀌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거 삭제 버튼 누르시면 저거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항상 크게 나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삭제 하시면 돼요. 네, 그대로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지출 내역도 현금, 보통예금, 자, 자동 완성 기능은 바로 위에 글이 연달아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지급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띄고 나면 써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대비. 자, 그리고 속도가 안 맞으신 분들은 좀 일시정지 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000 850-000 128-450 속으로 하세요. 마음속으로. 밖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좁아서. 자, 넓힐 때는 내가 얼마만큼 넓힐 것인가 이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그거는 미리 보기를 한번 다녀오시면 돼요. 인쇄 미리 보기를. 저희가 파일에 인쇄하면 되죠. 파일에 인쇄. 그런데 위쪽에 인쇄 미리 보기 버튼을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한 번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파일 인쇄는 2번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처음에 엑셀을 설치를 하면 요 3개만 있습니다. 저장하는 버튼, 되돌리기, 앞으로 가는 버튼 이렇게 이제 3개만 있는데 추가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하는 버튼은 요거 세모 버튼 이걸 누르셔서 지금 저는 4개가 체킹이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가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거. 여러분,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빠른 인쇄라고 있는데 이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 보지 않고 인쇄를 누르면
막 2장이 나오거나 4장으로 인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엑셀은 무조건 미리 보기를 보시고 인쇄를 해야 돼서 네, 빠른 인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빠른 인쇄를 꺼내 놓으시면 바로 인쇄로 돼버립니다. 다른 것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 체크해서 꺼내 놓으시고 네, 인쇄 미리 보기 눌러 보시면 바로 자, 요거 얼마만큼 왔는지 보려고 제가 열었는데 이때 지금 보통 여백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자, 여백을 보는 방법은 저쪽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네, 요걸로 돼 있어요. 이 이름이 뭔가.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걸로 눌러주시면 여백이 나오고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 여백은 요걸로 많이 조정을 하죠. 마지막 사용자 지정 여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기본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걸 누르셔서 좁게로 하시면 네,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아, 그거 너무 좁은데 라고 하시면 이걸로 이렇게 왜 안 움직이니? 네, 이렇게 네, 조정을 하셔도 되고 저희는 그냥 좁게. 그리고 요거는 잘 안 꺼내 놓고 써요. 왜냐하면 이 라인을 움직여 버리면 이렇게 보통 예금 라인이 움직여 버려요. 커져 버려요. 그래서 네, 요거 잘 예전이죠. 예전에 그 엑셀 미리 보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자, 이거 보셨다면 다시 원래대로. 아, 아니구나. 아, 이거는 그냥 확대구나. 네, 요거를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요거는 확대 축소하는 거고, 요거 누르면 눈금이 나오고, 다시 누르면 눈금이 없어지네요. 자,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여기서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한 장이 어디까지인가 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좁은 여백으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좁은 여백으로 하고, 나가시면, 어디까지가 한 장인지, 나와야 되는데 점선이 제 거 좀 에러 났나 본데요. 점선 여러분 나왔나요? 아, 나왔다. 이제 나왔다. 여기까지가 한 장이네요. 아까 제가 건드려 가지고 여기 좁아졌나 봐요. 그 라인 움직이면서 위에가 지금 저 왜 이렇게 라인이 안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넓힐 거예요. A에서부터 H까지 잡으셔서 경계선 아무거나 잡으신 다음에 조금씩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였는데 훅 넘어가죠. 네, 조금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아이고 됐다. 조금이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만큼은 선을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지정하셔서 테두리에 세모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입 내역이라고 병합이 되어져서 작성이 되었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수입 내역. 엔터 쳐야지 입력이 완료. 자, 다시 클릭하셔서 색깔, 진한 색깔, 이거 무슨 색인가? 제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색 했나봐요. 우리는 적당히 네, 마음에 드는 색깔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해주고 네, 진하게 네,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에서 수임대역 요거를 띄어쓰기가 됐잖아요. 더블 클릭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더 띄워야 될 것 같은데 또 더블 클릭하셔서 두 개씩 더 더 띄울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되돌리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배운 거 있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맞춤, 가로를 맞추는 거예요. 가로에 가보면 균등분할, 얼마부터? 5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 균등분할하면 양 끝으로 붙기 때문에 확인. 5. 딱 좋은데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작업을 여기도 해야 되겠죠. 지출 내역 쓰고 병합하고 색 지정하고 하얀색 글자 색깔 주고 진하게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ESC 눌렀습니다. 요거를 서식 복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칸 딸깍. 서식 복사는 서식만 왔기 때문에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다 지출, 내역 쓰고 엔터를 딱 치면 넓어지겠죠. 서식이 다 왔으니까. 이때 또 잊어버리고 지 쓰고 띄어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도 선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여기 개는 두 개가 합쳐졌네요. 두 개 블럭 지정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개. 그리고 이 위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좀 힘이 좀 부족하네요. 그죠? 그래서 한 여러 개, 한 5개, 5개, 많을래나 5개 일단. 5개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아래로 해보면 마우스 아래쪽에 4R, 5R 막 이렇게 써졌죠? 그 ROW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5개의 행, 죄송합니다. 5개의 행과 이 C는 열이에요. 그 16,384. 그 열의 개수가 16,384개다. 뭐 이런 뜻인데 의미 없네요. 자, 마우스 오른쪽. 삽입. 네, 5개가 늘어났죠. 자, 그럼 여기에부터 지그본 위로 올라가시고, 오타. 위로 올라가시고, 다드럼. 다드럼 아래쪽에 있는 게 연결이 됐다고 또 써지네요. 써지네. 당좌 예금. 현금도 써지겠네요. 네. 그리고 자금명. 자금명도 써졌는데, 제가 못 보고 그만. 네. 금융기관. 옆으로 쭉 써주고 갑시다. 탭. 전일잔고. 입금. 출금. 현잔고. 하고 이제 여기는 비고 먼저 쓰고 가셔도 되고 병합하고 쓰셔도 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여기까지 선 좀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거든요. 자, 뭐 더 내려가셔도 되고 자금명부터 개 라인까지 비고까지 해서 테두리 그려줍니다. 그리고 개 부분은 여기 합계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연한 색으로 색깔을 칠해줬네요. 그 다음에 윗부분은 이거 서식 복사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병합되겠죠. 그래서 네, 그냥 색깔 아까랑 똑같은 거 뭐였지? 이거구나. 지정해 주시고 글자 색깔 흰색 진하게. 제 거 색깔이 좀 안 예쁜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좀 더 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문서 만들 때 이렇게 진한 색깔하고 글자 색깔 흰색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쇄를 했을 때 칼라, 저 이제 흑백 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칼라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까만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토너를 많이 쓰니까 저 같은 직원을 둔 회사는 참 좋겠죠. 이렇게 아낍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죄송합니다. 자, K은행 아래로는 K 쓰면 써지겠지만 한영키 눌러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채우기 핸들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584 670 팔자 어디 갔노? 이렇게 22 500 000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도 모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입력하셨을 때는 꼭 그 맞게 입력했는지 꼭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입력에서 잘못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비고 라인을 이렇게 병합을 해줘야 되잖아요. 병합은 하나만 해주시고, 하나만 병합해주시고, 요거 채우기 핸들로 쭉 내리시면 되는데, 자,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렸더니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색이 없어졌죠. 그 색이 없어지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 아랫줄에, 맨 아랫줄을 뭐 굵은 선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굵은색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선이 복사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채우기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셀 복사. 이 셀 복사는 다 복사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내용도, 값도, 그 다음에 서식도 모두 복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서식만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는 내용은 안 가져오고 서식만 채우겠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 서식 없이 채우기. 서식 없이 뭐만, 값만 가져오겠다라는 뜻이겠죠. 저희는 서식만 채우기. 지금 값이 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서식만 채우기가 아니라 서식. 오늘 왜 이러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네. 서식 없이 채우기. 원래 서식. 아, 여기는 안 되는데? 아, 서식만 채우기. 안 되는데?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색깔을 해줘야 되겠네요. 방금 제가 멘붕이 왔어요, 혼자.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쪽이 이렇게 굵은 선이 있을 때 위쪽에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면 이게 그 굵은 선이 빠져요. 이런 경우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면 굵은 선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병합한 자체가 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네. 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채우기 핸들 하신 후에 색깔을 칠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윗줄. 자, 윗줄은 처리 담당 보고 일자라고 써졌네요. 그래서 처리 담당 하나 띄고 땡땡이, 한 칸 위에는 보고 일자 하나 띄고 땡땡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홍은주 격리부라고 써졌는데 이 홍은주 격리부는 괜찮아요. 여기다 써도. 그런데 그 위에 보고 일자 홍은주 격리부라고 쓰고, 이 경우에는 그 왼쪽 정렬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정렬을 빼버리던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보고 일자는 2021년 2월 8일 월요일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오늘의 날짜가 들어오도록 하고 싶어요. 함수를 사용해서 쓸 거예요. 그리고 형식을 바꿔줄 겁니다. 그러기에는 이 칸이 좀 좁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 일자 칸을 클릭을 하시고 FX를 누르셔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눌러서 날짜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날짜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날짜 시간 함수는 저 안 바뀌었어요. 이거 오류. 날짜 시간 함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today 현재 날짜를 날짜 서식으로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today에는 인수가 필요 없어요. 왜? 시스템에 있는 날짜를 알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나왔죠.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계속 변경되는 값이기 때문에. 확인. 그러면 2021년 2월 8일이라고 나왔는데 이 문서를 저장하고 내일 열면 2월 9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레 열면 2월 10일로 바뀌어 있죠. 네, 그래서 today를 쓰는 거예요. 왜? 이 문서는 매일매일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날의 날짜가 나오도록 바꾸는 거죠. 만약에 어제 걸 안 했어요. 어제 걸 안 했으면 함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함수를 다시 없애자니 좀 불편하다 할 때는 빼기 1 해주시면 돼요. 빼기 1 해주시면 오늘의 전날이 되거든요. 더하기 1 해주시면 내일이 되고 빼기 2 해주시면 6일이 되고 원래대로 하려면 이 빼기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2021-02-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입력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2021년 2월 8일 이렇게 나오길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셔서 표시 형식으로 갑니다. 자, 표시 형식으로 가면 얘가 날짜 값이기 때문에 날짜로 변경이 되고, 자, 그 중에 첫 번째 형식으로 지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날짜 형식의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위에 두 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짧은 날짜 형식, 아래에 있는 게 긴 날짜 형식. 저희는 요거 사용하면 되겠네요. 아래에 있는 긴 날짜 형식. 클릭하시고 확인. 했더니 샵으로 나오죠. 날짜는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바꿔주는 게 날짜 형식이고, 마우스 이렇게 대보시면 그 값이 나오죠. 2021년 2월 8일 월요일. 그런데 샵으로 나오는 이유는 숫자의 경우 칸이 부족할 경우에 샵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저희는 숫자를 이 칸을 넓혀주시면 돼요. 근데 이 넓혀주면 아래에 있는 금융기관의 칸이 너무 넓어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하고 병합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병합을 해주면 아래쪽과 라인이 안 맞으니까 왼쪽 정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요거로도 칸이 부족하다면 한 칸 더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금일보 쓰는 난. 자, 자금일보는 뭐 제일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병합. 자금일보. 엔터. 크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크기를 16에 굵게. 더 크게 하셔도 되고 20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사이에는 더블 클릭하셔서 띄어쓰기로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셀 서식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으로 가셔서 텍스트 맞춤의 가로 가운데로 되어져 있네요. 요거를 균등 분할 들여쓰기를 눌러주시고, 들여쓰기 7. 아이고, 훨씬 많이 해야 되겠는데.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12.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많이 남았죠? 한 2개 정도는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번하고 3번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 됐나요? 자금일보 칸은 조금 더 넓혀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여기까지 한 장이잖아요, 지금. 아래쪽인데, 이 아래쪽에 뭘 할 거냐면 수입계, 지출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선을 먼저 그려주고, 어디까지 그리느냐? 이 점선 부분 있죠. 어차피 한 장으로 만들 거니까. 이 한 장의 칸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저는 28까지지만 여러분은 28이 아닐 수도 있어요. 27, 29, 혹은 26. 내가 많이 넓혔다라고 하면 26번까지 갈 수도 있고, 조금만 넓혔다라고 하면 29번, 30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몇 번까지 할 것인가 이걸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점선 있잖아요. 한 장을 나타내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선을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요거 여기 수입계 여기다가 수입계 안 보이네요. 그죠? 여기에 이 맞죠? 지출계 작성해 주시고 색깔 연한 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가볼까요? 자, 미리 보기 가보면 그 한 장이 되긴 했는데 그 정렬을 좀 맞춰줘야 되겠죠? 가운데로 오도록. 그 가운데로 오도록 맞추는 부분은 페이지 설정. 이거는 무조건 한 장짜리예요. 아, 무조건 한 장짜리는 아니구나. 여기가 내용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가로 부분만 가운데로 오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그리고 여백으로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에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하면 네, 가운데로 쭉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뭐만 만들면 되냐면 결제란만 만들면 돼요. 결제란. 자, 이 결제란은 지금 여기에 작성하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아래를 만들었어야 돼요. 이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이 칸을 P를 이렇게 줄이고 여기도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합치기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3개의 칸이. 그래 요 위에 라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맞춰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결제란은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결제란은 여기에 우리가 뭘 하진 않아요. 그냥 틀이 필요한 뿐이지. 그래서 다른 곳에 작성을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다른 곳에 작성을 할 때는 여기 남는 부분에다 작성은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라 그럴까? 붙여넣기 하고 나면 이 라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쇄를 했을 때 얘만 또 동그라니 한 페이지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시트에다 만들어서 요거를 복사해 오는데 아까 보셨죠?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거랑은 살짝 달라요.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할 거거든요. 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담당, 과장, 부장, 대표로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저희는 지금 그대로 맑은 꼬디게 11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는데 혹시 다른 문서에서 뭐 맑은 꼬디게 10을 썼다거나 아니면 다른 글꼴을 썼다면 그거 맞춰주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통일성이 있을 테니까 저희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하나 추가하시고요. 자, 추가한 시트에 더블 클릭하셔서 결제란 이렇게 2개 이상일 때는 꼭 시트명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럼 시트 1번은 더블 클릭하셔서 뭐라고? 자금일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결제단으로 오셔서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담당, 과장, 부장, 대표. 그리고 왼쪽에 2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결, Alt, 엔터 치시면 돼요. Alt, 엔터. 엔터. 이렇게. 이게 이제 결제를 쓰시고, 떨어져서 해야 되겠다. 결제를 쓰시고, 여기를 위에 보시면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가나 해가지고, 가나가 있는데, 얘로 맞춰도 되거든요. 세로 쓰기. 이렇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요거에 써도 되지만, 이 세로 쓰기는 2개를 쓴 다음에 엔터 치실 때는 좀 안 맞아요. 이게 뭐가 안 맞냐면 예를 들면 수입 슬래시 알트 엔터 지출 이렇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슬래시 뺄까요? 좀 안 맞으면 이렇게 가운데 정리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글씨를 무조건 한 줄로만 세워요. 얘네들은 알트 엔터를 썼더니만 이렇게 해놓고 얘로 이렇게 하면 한 줄로 나오죠. 한 줄.
네, 수입 지출도 옆으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세로로 세울 때 두 가지 방법 있죠. 여기에 방향을 이용하는 방법과 Alt 엔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외운다면 Alt 엔터는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 줄로도 세울 수 있고 두 줄 엔터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인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외운다면 Alt 엔터를 외워서 사용하시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다면 결 쓰시고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Alt키 누른 채로 엔터 제 그 뒤에 또 쓰시려면 Alt키 누른 다음에 엔터 또 하시면 되겠죠? 엔터. 자, 담당 칸 살짝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사인하는 부분은 좀 더 많이 적정하게 넓혀주시고 결제의 선을 먼저 그리고 할까요? 선 그려주시고 이 결제의 여기 저는 C인데 여러분이 들어있는 글씨에 오른쪽 경계선 잡아서 적당량 줄여주시고 얘네들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네요.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이렇게 좀 더 넓힐까? 왠지 작아 보이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저희 거는 겉에가 굵은 테두리 된 것 같죠? 아닌가? 안 됐네요. 네, 이렇게 다 작성됐나요, 여러분? 네, 블럭 지정하시고 복사, 컨트롤 C 혹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 혹은 위에 복사 뭘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빗금이 된 상태로 자금 일부에 가셔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할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컨트롤 V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형태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셀의 크기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리기. 자, 그럼 어떻게 붙여넣기를 해야 되느냐? 마우스 오른쪽 눌렀더니 덜 나오네요. 자, 저기 위에 붙여넣기 글씨 있어요. 홈에 여기 붙여넣기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위에 이 그림을 누르시면 요게 그냥 컨트롤 V 한 것처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붙여넣기 글씨를 보면 자, 기타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기타 붙여넣기 옵션. 여기가 연결하는 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붙여넣기 원본으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고 저희는 맨 마지막 거 그림 형태로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래야 이 셀 라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림 형태로 들어오는데 세 번째는 그냥 그림으로 들어와서 별개의 그 원본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 딱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수정을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진 않고 저희는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원본에서 줄이면 여기서도 줄어들고 원본을 넓히면 여기서 넓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기에는 딱 괜찮아 보이는데 인쇄해서 봤더니 뭐가 좀 너무 작다거나 너무 크다거나 할 적에 이걸 줄이거나 뭐 넓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결제란을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점선은 상관없는데 불편하시면 ESC키로 끄면 됩니다. 제가 요 라인, 넓은 라인 있죠? 이거 줄여볼게요. 반틈 줄여봤습니다. 자, 자금 일부에 가면 어때요? 줄어들었죠? 결제란에 가서 다시 내가 넓히면 어때요? 넓혀졌죠? 글자도 마찬가지. 부장이 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칸이 하나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뭐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그 연결된 부분 결제란에 가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부분이 들어옴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라인을 딱 맞춰야지 이쁘겠죠? 여기 라인을 이렇게 딱 맞춰야지 이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미리 보기 가서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대. 라인이 좀 안 맞네요.
자, 여러분, 제가 요거 눌렀습니다, 여러분. 요거. 전 좀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으로 방향키로 살짝 두 번 눌러주고, 두 번 했더니만.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미리 보기 가서 보면, 어때요? 딱 맞나요? 네. 딱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이거 자금일보 요거 좀 지울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미리 보기 봤을 때 두 장이 됩니다. 두 장. 딱 맞췄는데. 왜 두 장이 될까? 다음 장에 가보면 라인이 생뚱맞게 있네요. 이게 뭘까? 이게 뭐냐면 딱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동그라미 이 선택된 요게 지금 삐져나가 있죠. 옆 칸으로 요거를 인식을 해요. 요거를 인식을 해서 이게 한 장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하나 얘를 그냥 안으로 집어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으로 한 장이 됐죠. 그런데 안 예쁩니다, 여러분. 여기가 안 예뻐요. 라인이 안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지금 이 라인을 딱 맞추면 두 장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뭘 하느냐? 인쇄 영역을 설정합니다. 인쇄 영역은 이 많은 시트 중에서 내가 지정한 부분만 인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금일보부터 쭉 아래로 내리셔서 어디까지? 여기 수입계, 지출계까지 블럭 지정을 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인쇄 영역이라고 있어요. 인쇄 영역, 취소. 인쇄 영역. 좀 미쳤나봐요. 인쇄 제목을 눌렀어요. 인쇄 영역에 가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에 가보시면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인쇄 영역 설정. 자, 이렇게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 우리 한 장을 나타내던 그 점선이 없어져요. 그죠? 네. 그리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 한 장 축소를 해보면 어때요? 한 장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 옆 부분에 아무리 뭐 다른 걸 쓰시더라도 이 부분 전혀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장으로 안 나오죠. 인쇄 영역을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자, 인쇄 영역을 더 알아보자면 여기만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만 다시 기존에 있던 인쇄 영역은 상관이 없이 그냥 인쇄 영역 설정을 다시 누르시면 이 부분만 인쇄 영역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 보시면 얘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듣는 그 문의사항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기에는 다 보이는데 인쇄를 하면 일부분만 나와요 라고 하는 부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쇄 영역이 설정된 거예요. 어디가 인쇄 영역 설정된 거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 인쇄 영역에 가셔서 인쇄 영역 해제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인쇄 영역 해제를 누르시면 저는 이 부분도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장이 되어서 이 부분이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없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요거에 넘어간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 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없는 분도 있어요. 그냥 빈백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저는 살짝 오른쪽으로 더 왔나 봐요. 자, 그래서 자금일보부터 어디까지 내가 출력할 부분까지 블럭 지정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인쇄 영역 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만들기까지 완성을 했네요. 만들기까지.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 합계랑 이걸 얼른 내어보도록 하지요. 자, 지금 보시면 아래쪽을 먼저 보시자고 하면 여기
여기랑 이제 값을 낼 건데, 지금, 전일 잔고, 입금, 출금, 현잔고는 그 쉼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래서 그냥 요렇게 귀찮으니까 요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쉼표 눌러줍니다. 홈으로 가서. 이 쉼표 스타일은 그 라인에 숫자가 들어갈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와, 여기 좁다고 막 샵샵샵 떴네요. 더블 클릭. 적당량 벌어집니다. 10번의 경계선, 오른쪽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적당량이 벌려줍니다. 간혹 아주 넓게 벌려지면 그냥 수동으로 또 하시면 돼요. 입금, 출금 여기도 분명히 또 좁다고 또 쫄랑쫄랑 나올 것 같네요. 자, 여기 수입계는 입금이 얼마만큼 됐는지 총 합계예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뭐 하시면 될까요? 자동합계 그냥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동합계 엔터. 범인을 만나 눈으로 한번 딱 스캔. 범위가 맞나 눈으로 한번 스캔하시고 맞네요. 엔터. 더블 클릭하시면 이거 안 먹습니다, 여러분. 네, 클릭만 하시고 자동합계. 네, 범위 맞나 눈으로 한번 딱 스캔하시고 엔터. 샵샵샵 떴으면 더블 클릭. 지출을 훨씬 많이 했네요. 자, 여기는 몇 건인지 몇 개인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건수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근데 내가 이 5개를 세지 않고 직접 나오도록 직접 세워질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 여기를 세려면 뭘 세야 되냐면 카운트 A라고 카운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카운터라는 함수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숫자를 세는 거 카운트.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동합계 세모 누르시면 숫자 개수라고 있죠. 카운트. 범위를 아까랑 똑같이 여기까지 숫자가 들어있는 곳을 범위를 해주셔야 돼요. 숫자가 들어있는 곳. 엔터. 네, 5건. 5건이라고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뒤에다가 건이라고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 건 쓰면은 에러가 발생하겠죠. 에러가 아니구나. 지워지고 건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뒤에 뭔가를 붙여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0이죠. 0. 0은 숫자를 의미해요. 숫자 뒤에 붙여라. 건. 이렇게. 확인. 숫자 뒤에 붙여라 라고 할 때는 0 뒤에 건. 글씨 써주시면 돼요. 원래 건이라는 글씨에는 쌍따옴표 해줘야 되는데 얘가 알아서 해줘요. 똑똑하거든요. 어때요? 앞뒤로 쌍따옴표 해줬죠? 네. 그래서 한글은 얘가 잘 해줘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영어로 EA 붙여야 된다 이럴 때는 꼭 해주셔야 돼요. 직접. 왜냐면은 얘가 잘 못해줘요. 영어는. 왜냐면 특수기호? 예. 뭐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어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영문일 수 있어서 못해주고, 한글은 자동으로 잘 해줍니다. 자, 지출의 건수도 지출계 클릭하시고 자동합계 세모 누르셔도 되지만 요거 복사 붙여넣기 더블 클릭. 어때요? 범위 맞게 됐죠? 내가 있는 곳에 오른쪽 윗칸들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지금 똑같이 5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현금, 식대 15,000원 엔터 치면 어때요? 바뀌죠?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중에 내일이 되면 여기만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만 하면 돼요. 여기만. 자, 입금인데
뭐의 입금이냐? 현금이 입금된 경우.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현금 있죠, 현금. 요 두 개의 합계가 어디에 오도록? 죄송합니다. 이 합계가 어디에 오도록? 네, 여기에 오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 두 개지만 내일은 첫 번째 칸부터 해서 몇 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하지 않고 썸이프를 이용해서 이 범위에서 현금이 나오면 그거에 대응되는 입금의 범위의 숫자 그거 더해. 현금이 나오면 그거 더해. 어딘가 현금이 나오면 그거 더해. 이렇게 사용하는 썸이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집계가 되게 만들 거예요. 여기 입금은. 자,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썸이프. 자,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여기 작성하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썸이프는 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자, 최근에 사용한 함수 이용하시면 썸이프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10가지 최근에 사용한 것 중에 만약에 썸이프가 없다면 모드로 가셔서 아래쪽 클릭하시고 영어여야지만 됩니다. 한영키 누르셔서 S로 해서 여기 이렇게 찾으시던가 SU, SUM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SUM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S만 하시고 휠로 굴려서 찾으시는 게 더 좋고요. 이제 빠르신 분은 SUM 이렇게 하셔서 살짝 휠로 아래로 내리시면 썸이프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 자, 썸이프의 첫 번째 레인지는, 자, 여러분, 레인지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범위. 어떤 범위. 자, 어떤 범위냐?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입니다. 직역을 해가지고 셀들, 범위를 의미해요. 자, 조건에 맞는지. 자, 현금이 있는지. 현금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아래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만 있겠지만 내일은 여기서부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전체 범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전체 범위. 여기서 찾아라. 현금을 찾아라. 뭘? 현금이라고 써도 돼요. 현금이라고 써도 되지만 우리는 여기. 왜냐면 좀 이따 채우견들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당좌예금이 되고 보통예금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현금이지만 내가 여기 위치를 다른 글씨를 쓰면 그거에 관련된 거를 찾아주겠죠, 알아서. 만약에 내가 여기 현금이 아니라 여기를 당좌예금으로 바꾸고 싶다. 근데 여기만 바꾼다고 값이 바뀌진 않잖아요. 여기 수식을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당좌예금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면 여기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위치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셀 주소로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집계가 바꿔지기 때문에 얘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썸레인지. 합계를 구할 실제 셀들, 그 현금을 찾으면 그 현금에 대응되는 어떤 값을 더하길 바라느냐, 그 범위를 알려달라라는 뜻이고, 우리는 입금의 전체 범위. 입금의 전체 범위. 네, 잘 됐는지 잘 확인을 해봅니다. 위아래로 굴려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똑같아야 돼요. 즉 A14에서 시작이 됐다면 얘도 14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27에서 끝났다고 하면 얘도 27에서 끝나야 짝꿍이 똑같아요. 짝꿍이. 요렇게. 그래야 현금을 찾았을 때 요거를 더할 수 있지, 만약에 이게 라인을 다르게 해버리면 짝꿍이 어긋나서 수식을 잘 해놓고도 잘못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값이 그 111만 600원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값이 맞는지 클릭, 컨트롤 눌러서 클릭, 다중으로 클릭을 하시면, 물론 값이 너무 많을 때는 전체 합계로 비교를 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좀 내가 볼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이 합계의 값과 이 값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예요.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건데 채우기 핸들 내리면 우리가 썼던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는 전부 다 아래로 하나씩 밀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파란색 요 범위. 얘 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범위가. 얘는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보라색 이 범위. 얘도 아래로 밀리면 안 되죠. 그대로 있어야죠. 우리가 채우기 핸들로 지금 지급 어음까지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들이 저기 아래에 한 5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요. 4개? 예, 내려가요. 범위가. 그리고 이제 현금은 내려가야죠. 한 칸 내렸을 때 당좌예금 칸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채우기 핸들 잘못된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당좌예금 없다고 나오고 지급어음이 없다고 나왔네요. 그죠? 아, 지급어음이 없구나. 젠장. 여튼간에 어찌 이렇게 없는 것이요. 자, 마지막 거 더블 클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더니 지급어음을 찾아라. 이 부분은 맞게 돼 있는데 범위를 이 범위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 범위하고 여기 보라색 범위가 밀리면 안 돼요. 자, 수정은 어디에서? 첫 번째 거에서. 더블 클릭. 자, 파란색 범위 A14에서 A27을 못 움직이게 고정을 할 거예요. 자, A14의 중간부터 A27의 중간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키보드에 F4 달러가 네, A14, A27에 각각 달려 있으면 됩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C14와 C27 중간에서부터 중간까지 블럭 지정 F4 그래서 모두 달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엔터 A6에는 달러 안 붙어야 됩니다. 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시면 보통예금 값이 바뀐 거 보셨죠? 예. 여기 전체 합계는 자동합계 누르셔서 엔터. 이쪽도 돼야 되는데 전체 잔고 칸이 부족합니다. 이쪽도 돼야 되죠. 이렇게 현재는 없기 때문에 하이픈. 하이픈의 의미는 0이라고 말씀드렸죠. 회계에서는 0 대신 하이픈을 씁니다. 입금의 금액이 736만 8,100원이어야 돼요. 블록 지정하셔서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내가 맞게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검사는 하셔야 돼요. 자, 지급어음에 더블 클릭. 어때요? 이제 범위가 맞게 잘 되어 있죠. 이 범위에서 찾아라 무엇을 지급어음을 찾았을 때 이 금액을 합하여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출금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한번 먼저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좀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틀리면 지우면 되잖아요. 네, 해보시고 혹시 힌트가 필요하신 분은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야 되겠죠? 무엇을? 현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뭘 더해라? 출금을 더하면 되겠죠. F6 누르셔서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해보신 다음에 값이 맞게 되면 그게 또 굉장히 또 희열로 다가오거든요. 이거는 맞춰놨더니만 이걸 다 하고 맞출 걸 잘못했네요. 이거 자꾸 넓어져가지고. 자, 출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보셔서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값이 맞는지 보시고 만약에 다르다면 지우고 다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의 첫 번째 칸 FX 모드로 되어져 있으신 분은 최근에 사용한 함수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좀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SUMIF 선택하고 확인. 자, 첫 번째 레인지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입니다. 조건의 범위예요. 그래서 출금, 지출 내역 중에 요 현금 뭐뭐뭐 들어갈 아래 끝까지 5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다음에 조건은 어디에 있는 요거 써도 되지만 우리가 쓸 경우에 채우기 핸들을 해가지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클릭. 어차피 아래로 내리면 각각 내려가니까 맞는 부분을 지정을 하겠죠. 자, 썸 레인지는 그랬을 때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그래서 24, 14니까 아래도 14, 27이니까 27. 13번부터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13번부터 27까지. 그러면 값을 구할 셀도 G13부터 G27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파란색 범위. 요거 아래로 채우기 핸들 내리면 쓱쓱쓱 밀려갈 건데 내려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F4. 그 다음에 A6번 여기죠. 여기는 내려가면 되나 안 되나? 내려가야 되겠죠.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부분 G14에서 G27은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블럭 지정해 주시고 F4 엔터. 채우기 핸들로 지급 어음까지 내려주시고 또 더블 클릭해서 칸을 좀 넓혀주시면 1376만 3450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블럭 지정하셔서 나온 값 요거와 맞는지 쓱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됐죠? 자, 이제 현 잔고. 자, 현 잔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전일 잔고, 전일, 예, 전날, 어제의 잔고죠. 어제 이만큼 남았었는데 오늘 입금이 네, 요만큼, 출금이 요만큼이라면 현 잔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일 잔고에서 입금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더해주면 되고 출금은 빼주면 됩니다. 네. 여기는 함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 앞에 뭐 먼저 눌러줘야 되죠? 는 전일 잔고 자, 더하기. 더하기는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입금 빼기 출금 엔터. 채우기 핸들로 내려줍니다. 더블 클릭으로 넓혀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출금을 더 많이 해가지고 돈이 줄었네요. 현 잔고가. 그죠? 이렇게. 자, 한 장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죠? 저희가 요만큼만 해라 했는데 왜 넘어갔을까요? 요만큼만 하면 한 장을 넘어가면 요 라인만 다음 장으로 나와요. 자, 일단은 요거 맞춥시다. 확인해보고 다시 봐야 되니까 붙여놓고 미리 보기. 자, 미리 보기 가서 다음 장 봤더니 예, 저 이거 보려고 맞았나? 한 칸만 더 가야 되나? 눈이 침침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하고 왔어야 되는데. 자, 한 칸만 딸깍 가고 미리 보기. 다음 장에 맞나요? 딱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맞춰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맞추느냐? 지금 여백도 우리가 다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축소를 해서 한 장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설정된 용지 요걸 누르셔서 한 페이지에 이거 하면 안 되지. 왜냐면 두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로 그 수입 지출이 많아서 두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로는 맞추지 않고 가로만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네, 됐죠. 자, 이렇게 됐더니 뭔가 줄어든 느낌이죠. 그냥 옆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줄어든 느낌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를 행 높이를 조금 높여주는 방법. 아니면 이 칸 있죠. 몇 개를 더 삽입을 해가지고 넓혀주는 방법. 나는 데이터를 더 많이 쓸 것 같아. 그러면 여기를 몇 개 더 넓혀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한 3개? 3개 정도 삽입 해서 가보시면 아유 넘어갔네. 2개를 지워야 되겠네. 삭제. 미리 보기. 위아래가 왜 이렇게 안 맞아? 여기 가서 가운데 해야 되나? 네. 여튼
이게 왜, 아, 이게 여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요거 그 여백 누르셔서 얘를 좀 이렇게 위는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한 칸 정도 더 넓혀도 될 것 같은데 삽입 하다 보면 요건 다시 여백은 빼주고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제가 지금 총 2개를 넓혔죠. 삭제하고. 이제 다른 방법은 얘네들 살짝 넓혀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살짝 넓힌다는 보장이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핵 높이로 가셔서 이게 살짝 넓히면 한 27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넓혀진 느낌이 안 나지? 다시 오른쪽 눌러서 핵 높이. 28 간다, 28. 요렇게 넓혀주거나 여러분 2가지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거 해놨잖아요. 그 인쇄 영역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 다음 장은 넘어가지 않고, 네. 백지가 인쇄되지 않고 잘 되었네요. 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쇄해서 출력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이 되었어요. 다음날. 다음날이 되면 여기에 있는 현 장구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전일 장구로 와야 되겠죠. 전일 장구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다 집계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부분이고 저희는 어디만 건들 거냐면 여기만 건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딱 와서 여기를 자, 새로운 마음을 해야 되니까 싹 지우면 현 장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싹 지워버리면 지금 여기가 다 0이 되겠죠. 이 부분이 다 0이 되고 그럼 수식이 걸려있는 이 부분의 데이터 값이 손상이 돼요. 내가 한번 지워볼게요. 딜리트. 똑같이 되잖아요. 전전날 것이 되겠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어제 했던 문서 찾아가지고 여기다 막 넣어줘야죠, 이렇게. 막 써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값을 먼저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를 한 후에 이게 1번. 이 부분 지우는 게 2번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현재 장고는 요거 자, 본인의 위치에서 세 번째 거부터 더하기 두 번째 거 빼기 첫 번째 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부터 세 번째 거 더하기 두 번째 거 빼기 첫 번째 거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수식상으로. 그러면 여기 없잖아요. 세 번째 것이. 그럼 그 자리가 이제 REF인가? 리퍼런스 에러가 발생을 해요. 제가 해볼게요. 이 부분을 복사, 이 부분을 붙여넣기. 어떻게 에러 났죠? 더블 클릭 해보시면 네, 이 2개 이렇게 오고 여기가 없다고 지금 첫 번째 것이 에러가 났어요. 그죠? 되돌리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되 제가 ESC 키 눌렀어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 수식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저희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241만 270원이 들어와야 돼요. 그냥 그 값이. 그래서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블록 지정. 걔는 안 합니다. 수식 들어있으니까. 이만큼 블록 지정하시고 컨트롤 C 혹은 마우스 오른쪽에서 복사. 자, 값으로 붙여넣기 하실 때는 이 블록 지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셔도 돼요. 오른쪽 눌러서 하셔야 돼요.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안 돼요. 복사가 풀렸어요. 복사.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실 때 붙여넣기 옵션에서 두 번째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값으로 붙여넣기 하면 맞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변경된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지우면 원래대로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을 지워줍니다. 이게 다음날 아침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아셨죠? 수식이 들어있는 곳에서 데이터만 가져갈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금일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